깜찍이와 빠박이. 자, 2교시 들어갑니다. 자, 51번에 1번이에요. 자, 국제법적으로 조약 나왔습니다.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기호를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조약은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적 합의래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두로도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할 수가 있다. 말로도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서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라고 나오면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가 맞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구두도 가능하죠. 구두 약정도 가능하다. 최신 기출이었습니다. 자, 51번에 2번. 자, 중대 사고에 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구나. 중대 사고 평가를 안 한대. 제외한대. 그리고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오염 평가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작성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원전이 뭐예요?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자, 위헌이다. 위헌이에요, 펀이에요? 중대사고 평가를 해야만 돼요? 빼도 돼요? 틀렸죠? 합헌입니다. 합헌. 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가동이 되죠. 가동이 되다가 나중에 사고로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서는 뭐냐면 사고 나기 전에 정상 가동될 때, 정상 가동돼도 방사능이 이렇게 유출될 수가 있거든. 방사능이 정상 가동돼도. 그래서 이 환경 영향 평가서는 정상 가동될 때를 전제로 해서 정상 가동돼도 방사능이 조금씩 유출되지 않느냐. 그게 나무나 숲이나 동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환경에 관한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고, 나중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이건 이제 과학 기술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때 이제 터지고 나면은 과학자들이 가서 이거 따로 평가합니다. 따로.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는 정상 가동될 때 미치는 영향, 나무나 동물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거에 대한 평가는 환경 평가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건 환경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동물 식물학자들이 평가하는 거고, 이건 과학자가 평가해야지. 사고는. 그죠? 이건 제외되는 겁니다. 합헌이에요. 자, 합헌입니다. 자, 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사고에 관한 평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합헌이 됩니다. 자, 다음은 53번에 4번. 아까 봤던 건데,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서면 형식 체결되고 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구두 되잖아요. 그럼 안 되고, 구두가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서면으로 된다 그랬지. 별말이 없으면 원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별말 없으면 서면도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로는 뭐 안 된다. 그럼 틀린 말 되겠지. 그런 말 없으니까 원칙을 말하는 거로 맞는 질문 처리하면 됩니다. 자, 53번에 5번. 자, 조약의 체결 비준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 조약에 있어서, 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조약들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두 문자 뭐 있어요? 두 문자. 자, 상한이, 조한이, 주화제립, 주류파전 이런 두 문자 있습니다. 헌법 60조. 그런 이제 조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 동의 절차를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싸워야지.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싸워야지. 왜 동의 안 받았냐 이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시민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싸워야 되는 것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자,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표결 이제 그 동의권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동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의원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의원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침해된 거는
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아니고 국회 동의권이니까 국회랑 대통령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54번에 3번. 자, 재판 청구권 같은 절차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 보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기본권이면서 제도인데 이게 기본권 이중성이죠. 근데 기본권은 제도 보장 성격이 더 강하다네. 여기 정답이 숨어 있어. 기본권이긴 하지만 제도 보장 성격이 더 강하대. 여기 정답이 숨어 있어요. 자,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자, 맞아요, 틀려? 정답이 써 있는데. 답이 써 있죠, 답이. 맞아요, 틀려? 틀렸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하고 제도가 있으면 이제 일반적인 기본권은 기본권성과 제도 보장성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답이 써 있죠. 절차 기본권은 제도 보장성이 더 크대잖아요. 그럼 기본권은 이제 입법으로 제한하는 게 조금만 제한해야 되죠. 입법 제한권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제한 못합니다. 근데 제도는 이제 법으로 만드는 게 제도이기 때문에 확대 입법 제한권이 확대되죠. 그래서 많이 제한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도 보장성이 강하니까 입법 형성권이 커진다 해야 돼요. X. 자, 54번에 4번입니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지자체, 복수정당, 혼인제도 등과 함께 이것도 제도 보장의 하나로서 일반적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 본질 침해가 금지된다는 의미의 최소 보장 원칙이 적용된다. 맞죠? 그렇죠? 기본권은 최대 보장, 제도는 최소 보장. 맞습니다. 자, 이는 기본권의 경우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최소치미 원칙이네. 하나요. 최소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자, 맞아, 틀려? 예, 맞죠? 자, 기본권은 최대 보장되어야 되죠. 그리고 제도는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최소 보장되죠. 그래서 이걸 제한할 때 최대한 살려줘야 되니까 그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만 해야 돼. 최소한만. 그래서 입법 재량권은 축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도라는 거는 최소한만 딱 법으로 보장하면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죠? 없앨 수는 없지. 제도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재량권이 확대되겠죠. 이렇게. 요 관련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기본권은 최대 보장되니까 제한은 최소. 그리고 제도는 최소 보장이니까 제한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억 잘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55번에 3번. 55번에 3번 체크하시고. 자,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동점자 처리에서 자, 가산점이에요. 동점자예요. 동점자. 자, 유공자와 그 가족. 유공자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동그라미. 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점자 우선권. 자, 이렇게 이제 국가 유공자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에 의해서 일반 응시자들은 국공립 채용시험에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유공자 가족한테 우선권 주니까 다른 사람들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것은 그 유공자 가족이 아닌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자,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자, 합헌입니다. 침해 아니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유공자한테 가산점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합헌. 유공자 가족이 가산점 주면 어떻게 돼요? 위헌. 근데 가족한테 가산점까지 10% 주는 건 아니고 동점자 처리해서 동점자 같은 점수 둘이 나왔을 때 이런 게 흔치 않단 말이야. 이럴 때 이제 우선권 정도 주는 거. 요 정도는 합헌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서 봐야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유공제가 아니라 가져오기 포인트라는 거.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동점자 우선권만 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합헌이다 이렇게입니다.